요거예요. 브릿지의 중요성과 네. 자세 유지 방법. 네, 요게 이제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네. 자, 제가 이 브릿지를 괜찮나요? 저는 다 괜찮은데 네. 손가락 모양이 마음에 안 듭니다. 손가락 모양이요? 왜요? 아니 저렇게 다 브릿지 다리 3개를 피는 아. 거가 저는 네.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거 모으는 것도 얘기를 해요. 네. 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전 처음부터 그냥 3개를 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자세가 네. 경고하면은 뭐 펴도 된다라고는 얘기 하는데. 네, 3개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가운데 손바닥에 공간이 더 커져요. 그쵸. 힘이 네. 좀 덜 받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말인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계란 하나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데 아하, 여기 이렇게. 이걸 하나라도 모아주시면 그걸 공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세영지군에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좀 있으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 브릿지를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위를 내고 가위를 내고 네,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네. 네. 그리고 검지를 엄지 손가락 이렇게 뒤쪽으로 딱 붙이고, 네. 네. 어, 그리고 이 바닥면을 딱 댄 다음에, 되게 타이트하네요. 그 다음에 3개를 딱 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을 딱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된다. 요거였어요. 좋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것도 좋은 루틴이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일단 이 엄지의 중요성, 네,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엄지 손가락으로 요 손가락을 꾹 눌러주는, 그리고 네. 이게 중지 쪽에 딱 붙여놓게 딱 눌러주면 네, 네. 브릿지가 되게 견고해지거든요. 이 다음 내용이, 이게 손바닥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손바닥으로 힘을 주시게 되면 팔에 기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네. 어깨가 아프십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브릿지에 힘을 주실 때는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힘을 눌러 주신다기보다는 손가락에 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세 손가락에. 네. 엄지 손가락과 세 손가락에. 그래야지 브릿지가 견고해지는 거고, 이제 세양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이렇게 지지대로 펼친 세 손가락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견고하니까. 근데 이게 견고하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양지 군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펼치지 않아요. 모읍니다. 브릿지를 높일 때 가끔 펼치긴 하는데, 브릿지를 이 두 손가락을 모으던가 세 손가락을 모아요. 요렇게. 그렇죠. 저도 저렇게 합니다. 네, 요렇게 딱 모았을 때 이제 흔들림이 덜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가볍게 툭툭 치시는 건 상관없겠죠. 네. 어떤 브릿지라는 오픈 브릿지도 하니까요. 근데 뭔가 힘을 좀 내가 해줘야 되는 공들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주시는 게 브릿지에 참 이게 딱 좋아요. 이 두 손가락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요 영상처럼요. 그 이제 레일 브릿지를 이제 이 모양을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이제 저점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점자, 고점자분들도 이 모양의 브릿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요 모양 브릿지를 만드는 거는 그냥 솔직히 이거는 그냥 레일에 대고 만들면 되는데, 그쵸.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갖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엄지 손가락이. 요거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엄지 손가락 끝을 중지 손가락 둘째 마디에 가까이에 붙인다예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거 네. 괜히 올리려다가 올리려다 잘못됩니다. 뼈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런가요? 레일 브릿지를 할 때 이 네. 마디가 이렇게 돌출돼 버리면 안 그쵸.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네. 둘째 마디에 붙이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좀 펴져야 이렇게. 됩니다. 네. 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에 붙이란 거예요. 둘째 마디 가까이에 붙이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손을 그냥 가만히 얹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얹어놓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 상태로 얹어놓고, 큐를 이제 요 지지대, 요 엄지하고 중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 딱 대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잡아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브릿지가 완성이 된 건데, 근데 이 브릿지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드럽게 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단 당점을 주고 스트로크가 좀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리 안쪽으로 큐가 이렇게 탁 올라가요. 손가락이 고리 위로 커럭 하고 올라가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맞아. 이렇게 검지로, 이 검지 맞죠? 검지로 이렇게 눌러주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네, 이거 저도. 공감인가요? 그럼요, 네. 네. 손가락을 요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고리를 만드시는 네. 분들인데 안 좋아요. 고리는 이게 탁 올라갑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살살 툭 치는 공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브릿지는 하나로 일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를 이렇게 딱 눌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눌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검지를 이용해서 큐를 눌러주시라는 거고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일 브릿지를 할 때 이렇게 공이 딱 붙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브릿지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렇게 많이 브릿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백스윙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백스윙이 필요 없을 때 어떻게 브릿지를 하든 간에. 근데 백스윙이 필요하게 되면은 어려워집니다.
공을 강하게 타격해야 된다 할 때 그때 어떻게 브릿지 잡으세요? 저는 이제 손을 좀 이게 그 테이블이면 네. 여기다 요렇게 걸쳐요. 요렇게 어허. 끝에만 이렇게 걸쳐가지고 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렇게 붙여놓고 아예 브릿지를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이게 하나예요. 이게 이제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지금. 이제 백스윙이 필요할 때, 백스윙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요 세 손가락으로 지지를 하고 브릿지를 이렇게 넓게 해줘야 돼요 이 공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렇게 돼야지만이 제가 백스윙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공을 이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할 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하시고 요렇게 해요. 브릿지의 간격은 좀 좁아져요. 백스윙의 간격은 좀 좁아지는데 그래도 조금은 넓힐 수 있거든요. 견고해져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견고하길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이렇게 브릿지를 잡는 거를.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제가 이걸 건너뛰려고 하다가 제가 진짜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브릿지의 비중이 정말 크다. 제가 생각하는 브릿지의 비중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큐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큐를 걸어놓는 큐거리의 그냥 역할이 아니라 오른팔에 힘 전달도 시켜주는 이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게 되게 이런 배치의 공들을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배치 보이시죠? 네. 이런 공들이 이제 저점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거 잘 안 돼요. 뭐 군호 형 뭐 잘 안 돼요. 뭐 사장님 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딱 쳐보라고 해요. 그분한테. 일단 쳐봐. 일단 쳐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두세 번 정도를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딱 치시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손만 딱 잡아줘요. 이 정도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치시는 거 한 두세 번 본 다음에 그냥 손만 딱 잡아놓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브릿지가 떨어져서 실패하는 공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유지가 안 돼서 당점에 대한 유지, 스트로크에 대한 유지가 안 돼서 그렇죠. 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50%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께 당점을 모르거나 지금 여기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는 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버스의 두께하고 당점을 조합을 못 시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에 대한 모르는 공들이 되게 많잖아요. 두께 당점의 스트로크의 조합을.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공이 딱 섰어요. 아이고. 이 공 두께 당점 스트로크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두께 당점 스트로크를 몰라서 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처음에 두께를 잘못 재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스트로크에 미스가 나는 건데 그거 중에서 가장 영향이 되게 큰 게 브릿지의 영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당구 득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께 당점 스트로크잖아요. 네. 그 3요소라고 하잖아요. 득점에 대한 3요소라고 하는데 이 3요소를 아까 그 세상지군 얘기한 것처럼 연관을 시켜주는 스트로크 이제 오른팔이 감당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께는 이제 자세가 좀 많이 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자세보다도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두께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세가 일단 제일 먼저 잡혀야 될 것 같고 당점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대부분 스트로크가 브릿지잖아요. 그렇죠. 네, 스트로크도 되게 중요하죠. 스트로크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브릿지가 아무리 견고해도 당점을 못 주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브릿지가 연관 관계를 다 갖고 있어요. 두께가 정확하냐, 당점이 정확하냐, 그리고 뭐 스트로크가 정확하냐를 연관성은 다 갖고 있어요. 이 브릿지가.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브릿지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기술도 있어요. 네, 그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강약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 오른팔이 스트로크를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한 20점 초반 이하 분들한테 이 공을 제가 딱 놓고 이렇게 화려한 스트로크 해보세요. 딱 그러면은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빠른 스트로크나 그죠? 뭐 이렇게 이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는 화려한 스트로크를 갑자기 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근데 브릿지를 견고하게 하면 브릿지를 견고하게 하고 자세 유지를 잘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선상만큼은 할 수 있다고요. 화려한 스트로크나 내가 모르는 거는 못하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당구 실력의 그 알고 있는 그거만큼의 실력 발휘는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브릿지 유지, 자세 유지라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실력만큼은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제가
뭐 자세 유지만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서부터 자세 유지를 딱 했어요. 지금서부터 완벽해요 자세 유지가. 그렇다고 제가 쿠드롱 뭐 조재호 뭐 이렇게 탑 플레이어 분들 뭐 최성원 선체스 뭐 다 했는데 이거 할 때 되게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여기 이름 안 넣으면 서운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뭔가 그래 보여요. 네, 너무 많아요. 이름 안 넣으면 누구 서운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막 넣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탑 플레이어들처럼 제가 당구를 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자세 유지만 잘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가 아니라 자세 유지만 잘하면 당구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배웠거나 연습했거나 했던 공들의 성공률은 올라간다고요. 시선을 1적구에 유지를 하든 뭐 수구에 유지를 하든 아니면 뭐 저만을 그 수구와 1적구의 선 그 사이에 딱 유지를 하든 어쨌든 시선을 유지하라는 거였거든요. 그쵸. 네.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1적구를 많이 쳐다보고 치시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딱 맞는 순간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시선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공이 진행하면 그때 보라고요. 그 맞는 순간까지는 유지하시고 원쿠션 맞고 나올 쯤 돼서 공을 그쵸,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치자마자 공을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공을 딱 치고 공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자세가 유지가 완벽히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봐도 돼요 사실. 안 보는 게 가장 네. 베스트한데 사람인지라 그렇죠. 이렇게 공이 맞는 순간까지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탁 퍼져나갈 때 잔상이 살짝 보여요.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저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공이 딱 맞고 분리가 딱 될 때 고기를 딱 보고 있으면 공의 잔상이 살짝 보입니다. 그럼 그 잔상으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의 두께를 실수를 했는지 알아갈 수 있어요. 두께 미스를 했을 때 요거는 진짜 되게 진짜 당구 그 득점 확률을 확 높일 수 있는 그게 진짜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오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렇죠. 피드백을 받으려면 네. 자세 유지 딱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이 제가 이거 세양지군이랑 이제 세양지군이랑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었죠. 그럼 우리 네. 빌런이 한번 물어볼까요? 빌런이 생각은? 네. 빌런이 생각은 어때요? 자세 유지를 실제로 잘 하시는 편이에요?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네. 기본공에서는 자세 유지가 잘 되는 편인데 네. 일단 제가 모르는 공이나 네. 좀 끌어야 한다거나 부담스러움을 느끼자마자 자세 유지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누구나 네. 근데 그건 마찬가지일 그죠. 것 같아요. 누구나 네. 마찬가지인 거고 제가 이 내용이 제일 중점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 이 내용이. 근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 스트로크 변화 주는 공들 있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확 끌어갖고 막 이렇게 변화 주는 공들 있잖아요. 이런 공들은 분명히 내가 이제 감각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당점 주고 거기 스트로크만 찔러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공들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막 감각적인 변화를 주는 공들은 그때는 뭐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뭐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지점을 따져서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볼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입사각, 반사각을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냥 가장 기본 공을 치는데 그리고 이런 공들을 딱 쓰면은 뭐 이 두께 이 당점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할 거예요. 방법이 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치면 길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두께가 두꺼워지면 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좀 얇아지거나 당점이 좀 빠지면 짧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자세 유지를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 그 방해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엎드리기 전에 다 하라는 거예요. 엎드리기 전에 딱 끝내놓고 잘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그쵸. 네, 저도 안 되는 거 거죠. 불가능하죠. 이게 진짜로. 근데 이런 생각들은 이제 최대한 마치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 그러니까 두께 당점 스트로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는 이 라인을 보내는 두께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저 라인만 보내는 이 공이 맞고 원쿠션을 가는 라인을 보낼 수 있는 2, 3까지 다 생각하고 나면은 되게 그 자세 유지라는데 되게 부담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원쿠션만 보내는 그리고 또 원쿠션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원쿠션 보내는 두께 당점 스트로크에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막 감각적인 스트로크의 변화의 강약으로 막 어떻게 막 원쿠션 지점을 바꾸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런 치는 거야?
이런 공들을 빼고 네. 그냥 두께 당점 스트로크를 딱 해주는 거에서는 그냥 불안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각을 지워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세양주군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공감을 딱 해주셔갖고 네, 아니 공감합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세양지구는 일단 조합이 다 끝나고 엎드려요. 네. 엎드렸는데 네. 아 뭔가 짧을 것 같아. 이러면은 바꿔요? 쓱쓱쓱쓱 약간 전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진짜요? 다시 네. 일어나는 건 그건 좋은 거죠. 다시 일어나는 일어나야 건 돼요. 다시 정리를 해야 이 머리 엎드렸는데 자꾸 짧아 길어 이 고민이 네. 무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그 서 있는 그림을 한번 쓱 봅니다. 네. 네, 진짜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산 정상에서 흐르는 강물 보듯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구라는 게 시야가 넓은 사람이 유해를. 아, 제가 그쵸. 이게 우리 사부님께서 맨날 하셨던 말씀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네, 테이블을 넓게 봐라. 네. 넓게 보고 그래서 좋은 네가 말이에요. 볼 수 있는 최대한 멀리서 봐라. 그쵸. 네, 진짜 그래야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이 그 네가 서 있는 곳이 산이 될 것이고 네 공이 강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잠깐만 한 번 더요. 뭐라고요? 네가 서 있는 곳이 산 정상이 될 것이고 네. 네가 치는 공의 궤적이 흐르는 강물이 될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스승님 했어요. 성함 한 번 말씀해 자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네, 스승님 네. 성함을 말씀 못 일단은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멀리서 말이에요. 보고 위에서 봐야 돼요. 음. 특히 지금처럼 이 정사각형 안쪽에 있는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위에서만 봐도 충분히 그죠. 해답을 보이- 찾을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양지가 재밌게 네. 이거 뭐라고 해학적으로 네, 이렇게 희화해서 이렇게 잘 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되게 좋은 말이죠. 한 번만 그래서 다시 해줄까요?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팁이 실수하는 배치의 연습이에요. 뭐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실수하는 배치 연습해야죠. 근데 이게 자세를 유지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강유희 선수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거예요. 내 의도하고 전혀 공이 다르게 가요. 만약에 나는 여기를 보내고 싶었는데 여기 정답 지점을 보내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를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두께를 얇게 맞췄거나 그죠? 당점을 너무 높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실수를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치는 동작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요.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두께가 얇은 설정을 잘못했다거나 뭐 많은 설계가 있을 텐데 그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일적구를 맞추는 두께를 모른다거나 당점을 모르는 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는 공들 중에서. 근데 그 실수를 매번 반복합니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리버스를 칠 때 나는 이 상태에서 분명히 당점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낮게 쳐요. 당점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점이 높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하던 실수를 계속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쵸. 옆돌리기 맨날 얇게 짧게 빼듯이. 그렇죠. 근데 네. 그건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런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제가 가는 방향성에 대한 그 두께 당점 스트로크의 조합을 아예 모르게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치에서는 실수를 하잖아요. 많이. 똑같은 실수 맨날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은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을 하면 그때서부터 그 공을 자세 유지를 아예 못해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 연습하실 때 두께 당점 스트로크를 딱 득점되는 것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스트로크 이 정도 두께하고 당점을 딱 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날아간다 정도까지는 깨달으면서 연습하시는 거고, 안 되는 공을 연습을 하시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수구가 절로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네. 물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눈이 안 따라가겠죠. 거기 안 갔을까봐 불안하지 않으니까 따라는 가겠지만 나중에 따라갈 수 있게 한다고요. 아까 시선 유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맞는 순간까지는 네. 거길 보고 있으라고.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그 맞는 순간을 집중하고 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순간을 집중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자세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제일 어려운 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브릿지 얘기하시다가 자세 유지를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죠? 그거였어요. 네. 이 영상의 주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레슨 영상을 마치고요.